스페로 월렛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을 예정이고요. 이 영상은 편집 없이 그냥 쭉 제가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남길 예정입니다. 일단 스페로 월렛은 그 비트코인의 메인넷 그를 연결해서 지갑으로 핫월렛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데스크톱용 핫월렛이고요. 모바일용은 없어요. 그래서 sparrowwallet.com이라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맥, 윈도우, 리눅스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원하는 것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인스톨러 여기 있는 것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저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설치해 놨던 버전이 이렇게 보면 1.8 버전이에요. 그냥 업데이트 하지 않고 1.8 버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면 뭐라고 안내가 나오는데 그 안내는 그냥 스페로가 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빈 화면으로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안내 화면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화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스페로 월렛은 메인넷,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실제 동작하고 있는 온체인 그 메인넷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연결이 되면 여기에 보면 그 환경 설정 서버에 들어가면 퍼블릭 서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연결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플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프라이빗 일렉트럼이나 비트코인 코어를 운영하시는 분은 비트코인 코어를 눌러서 조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스페로 월렛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퍼블릭 서버가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활성, 비활성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커넥트를 해 놓은 다음에 보면 이거는 메인넷,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 온체인 메인넷을 연결시켜 놓은 건데 우리는 테스트넷을 통해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넷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넷에 접속하는 방법은 여기 툴즈를 보면 스타트 인 테스트넷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메인넷으로 동작하는데 이것을 테스트넷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리스타트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리스타트 해서 누르면 새로 이렇게 꺼지고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툴 누르면 다시 리스타트 인 메인넷이라고 이런 메뉴가 나오면 성공을 한 거고요. 이 리스타트 메인넷을 누르면 다시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비트코인 그 주소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파일을 누르고 New Wallet을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Enter a name for this wallet 이라고 나오는데 이름을 입력해야 돼요. 저는 그럼 테스트 넷 월렛 렉처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시 1이라고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 Wallet 누르면 이제 지갑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스토어가 있어요. 이 세팅은 지갑의 속성을 설정하는 거고요. 키스토어는 개인 키가 어떤 식으로 저장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저장수를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펄리시 타입을 보면 싱글 시그니처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놔두시면 되고 스크립트 타입은 네이티브 세그윗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레거시, 네스티드 세그윗, 네이티브 세그윗, 탭루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세그윗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지갑 유형이다. 네이티브 세그윗이다. 레거시는 일자로 시작하는 주소, 네스티드 세그윗은 3자로 시작하는 주소, 다음 네이티브 세그윗은 BCQ1이라고 시작하는 주소, 탭루트는 BCP라고 시작하는 주소인데 그 시작하는 주소 종류에 따라서 지갑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드 사이너를 사용한다 그러면 네이티브 세그윗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랑 연동될 수 있도록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넥트 하드 월렛, 에어갭 하드 월렛, 그 다음에 일반 그 소프트 월렛, 그 다음에 이거는 와치온리인데 이 와치온리는 시드 사이너에서 그 시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집합 주소를 뽑아서 마치오니를 만들 때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드 사이너랑 연결해서 에어갭 트랜잭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드 사이너가 있고 스페로우를 와치오니로 만들어서 두 개를 에어갭 트랜잭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전송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지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니모닉 하는 항목이 나와요. 니모닉은 BIP39가 나오고
자, 화면을 옆에다 이렇게 조금 옮길게요. 자, 누르면 BIP39가 나오고, BIP39와 호환되는 니모닉 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12개부터 24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시드 사이너에서 니모닉을 만들어서 그걸 시드 QR을 만들어 놨다면 스캔 QR을 통해서 니모닉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유즈인 그러니까 12개짜리 워드로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누르면 12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12개를 입력할 때 여기 빈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빈 공간에 그 주사위를 던져서 니모닉을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직접 만든 니모닉을 가지고 새로운 주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만든 BIP 워드 11개와 마지막 그 계산에서 나오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U를 입력한 다음에 화면 키스토어를 세팅할 수 있는 게 나올 거고, 만약에 그냥 처음 연습용으로 하겠다. 그리고 우린 테스트넷이니까, 여기 테스트넷 보이죠? 테스트넷이니까 그냥 제너레이트 뉴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체크를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제너레이트 뉴를 눌러서, 자, 서클부터 라이엇까지 이렇게 일단은 저는 연습용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기록을 손으로 여러분들은 직접 하셔야 되고, 저는 그냥 연습용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메모장에다 옆에다 놓고 한 다음에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영상을 찍는 중에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남의 니모닉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제 거가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넷에 들어가는 테스트 BTC, TBTC는 가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최근에 그 테스트 BTC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TBTC 워라고 해서 이 테스트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갖다가 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나 봐요. 뭐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면 체크썸까지 다 완료됐다라고 나오고, 컨펌 백업을 누르면 이제 받아 적어라.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한 번 더 입력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받아 적으셨고, 저는 여기다가 복사를 해놨고, 자, 리엔터 워드라고 누르면 이제 받아 적은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에다가 적어 놓고 하나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다음에 그럼 니모닉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것, 제대로 받아 적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소, 개인 키가 저장되는 키스토어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키스토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패스, 데리베이션 패스, 요걸 그냥 기본 값으로 이렇게 놓고, 임포트 그 키스토어를 하면, 키스토어가 니모닉을 통해서 개인 키가 지금 저장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저장키를 가지고 지갑을 만드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갑의 인터페이스를 이 키스토어를 활용해서 임포트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되고, 이 밑에 보면 왓츠온니 월렛과 관련된 메뉴도 여기 있겠죠. 네,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키스토어라고 누르면, 자, 이렇게 키스토어가 BIP39에 관련된 이런 항목으로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갑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어플라이 누르면 이제 지갑이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 그 왓츠온니라고 쓰이는 퍼블릭 마스터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스터 핑거프린트는 이거는 뭐 그 지문처럼 내 지갑이 맞는지, 남의 지갑이 이렇게 뭔가 그 조작을 한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뷰 시드를 누르면 니모닉 워드가 다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제 이 지갑을 스페로우 월렛에서 접근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잡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에 셋 패스워드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지갑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스트넷에서 스페로우의 데스크톱 월렛으로 니모닉을 개인 키를 갖는 핫 월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만약에 시드 사이너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시드 사이너에서 나온 니모닉 워드를 아까
그쪽으로 불러들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월렛이자 소프트 데스크톱 월렛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빼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이걸 설치한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기에서 뭐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와치온리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메뉴를 잠깐 보면 여기 트랜잭션이 있어서 오고 가는 트랜잭션이 여기 히스토리에 남게 되고, 보낼 때, 받을 때, 그다음에 주소에 대한 내 주소를 확인할 때, 그리고 UTXO를 관리할 때 하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이 메뉴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TBTC가 있어야겠죠. 자, 그럼 TBTC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BTC는 제가 이제 웹브라우저를 하나 더 이제 띄워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TBTC 포셋 수도꼭지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 중에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잘 사용하던 TBTC 있거든요. TBTC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두 개 이제 상위에 있는 이 두 개를 제가 이게 미리 열어놨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던 곳은 이런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그리고 상당히 넉넉하게 TBTC를 주던 곳이 있는데, 자, 이곳은 테스트넷워라고 해서 뭐 이걸 번역기를 돌려서 읽어보니까 TBTC를 어디 다른 데 가서 돈으로 팔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나는 이제 TBTC, 그러니까 이 테스트 BTC도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채굴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채굴을 해서 이렇게 보내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잠깐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게도 이 두 번째 제가 사용하는 요 coinposet.eu 이거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첫 번째 보면 비트코인 테스트넷 포셋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에 있는 곳을 사용해서 TBTC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 좀 크게 해서, 이 화면을 보면 여기에다가 테스트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하고 send testnet 비트코인을 누르면 0.000001 만큼의 테스트 비트코인을 여기 입력한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화면을 잘 보면 원래는 그 네이티브 세그윅 같은 경우에 B1Q 뭐 B로 이렇게 시작하는 주소가 나오는데, 테스트 비트코인은 앞에 T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비트코인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그럼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주소를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자, 이제 다시 여기 스페로우에 가서 리시브 이렇게 누르고요. 이 주소는 개인 키를 가지고 미리 이렇게 다 여기 지정이 되어 있는, 미리 생성되어 있는 결정론적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는 주소예요. 그 주소에 이제 라벨을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T1Q 이런 식으로 테스트 비트코인의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확인할 수 있는 T자가 붙어 있죠. 자, 라벨 여기다가는 테스트 넷 전송 테스트 1이라고 이렇게 하고 get next 어드레스를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어드레스 쪽에 가면 첫 번째 주소 테스트넷 전송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KYC와 난 KYC를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 사이너로 니모닉을 만들고 이걸 왓치온리로 불러 놓으면 어드레스가 다 동일하니까 이 동일한 어드레스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KYC와 난 KYC를 구분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카피 어드레스를 이렇게 누르면 테스트넷 전송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라벨이 붙은 주소가 복사가 되고, 이 주소를 여기에 포셋, TBTC 포셋에 붙여 놓은 다음에 send transaction 비트코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트랜잭션 일어났다, 주소 알려주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려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잘 전송이 네, 여기 됐죠. 테스트 비트코인 1000사토시가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뭐
그 중간중간에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보내서 테스트 비트코인을 지금 받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받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받는 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보내는 건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 네, 보내는 거는 여기다가 주소 넣고 라벨 넣고 보내면 돼요. 자, 보내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테스트넷, 제가 사용하던 테스트넷 지갑 하나를 옆에다 열어놓고 같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제가 일단 띄울 거고요. 창을 2개 띄울 거예요. 창을 네, 2개를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고 다른 하나는 네, 여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이거는 화면이 제 다른 테스트 비트코인의 월렛을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사용할 테스트 비트코인 이렇게, 저는 믹싱도 한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받기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라벨링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드 사이너로 시드를 만들고 그것으로 스페로우로 왓츠온니를 만든 다음에 DCA를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블루월렛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월렛처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큼직한 데스크톱에서 이렇게 왓츠온니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 스페로우 기능도 테스트해 볼 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리시브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테스트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 자, 샌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샌드는 제가 일단 테스트할 수 있는 이 주소에다가 스페로우 전송 테스트 1이라고 주소를 하나 이렇게 라벨링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드레스에 여기 있죠? 이렇게 전송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요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소를 받으시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2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페이2에 집어넣고, 자, 라벨은 여기다가 스페로우 전송 테스트 1이라고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000사토시죠. 1000사토시니까 토시를 250사토시까지만, 잠깐만요. 300사토시. 그러면 500사토시, 600사토시, 맥스로 보내버릴까요? 맥스, 잠깐만요. 1000사토시. 네. 근데 왜 안 되죠? 안 되죠? 1000사토시까지 보낼 수 있는데, 자, 피니시 로딩 됐고, 900사토시. 지금 붐벼서, 네트워크가 붐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사토시를 여기다 넣어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리시브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토시를 조금 더 집어넣겠습니다. 받기는, 리시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드레스가 있으면 라벨에 스페로우 사토시 받기 주소 1이라고 해서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것 get next 하면 어드레스에 이렇게 받기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1000사토시가 있는데 네트워크가 붐벼서 지금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00사토시로는 택도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했으면 이쪽에서 샌드 하는 것으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서로 이렇게 보내나 저렇게 보내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이쪽으로 받는 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페이2에는 복사하고 라벨에는 스페로우 사토시 받기 테스트 1이라고 하고 어마운트를 1000사토시, 10,000사토시를 보낸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피는 그냥 제일 적게, 지금 피가 13,000사토시가 나와요. 지금 멤플 사이즈나 이런 것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뭔가 뭐 바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낮게, 일단 저는 제일 낮게 해도 13,000사토시가 되고, 멤플 사이즈를 그냥 아주
아주 낮게 해가지고 272 사토시만큼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보낼 수 있어요. 실제 그 메인넷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트랜잭션을 만드는 걸 누르면 이제 한번 보여주고요. 한번 쭉 보여주고 어떤 UTXO에서 가져와서 어떤 주소로 어떤 식으로 보낸다. 뭐 이런 식의 뭐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Finalize Transaction for Signing을 누르면 사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에어갭 트랜잭션은 이런 메뉴를 사용해서 서로 주고받고를 하면 됩니다. 에어갭 트랜잭션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스페로를 가지고 이리저리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인하고 패스워드를 이 지갑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사인이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브로드캐스트를 누르면 가는데 제가 스페로우를 연결할 때 퍼블릭 일렉트럼 서버를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할 때 남의 서버를 가지고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건데 풀로드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풀로드의 일렉트럼 서버에 연결을 하면 다른 노드를 믿거나 다른 노드의 도움을 받지 않고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로드를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트 트랜잭션을 누르게 되면 이건 뭐 에러가 났나요? 피가 너무 작다라고 나오네요. 그쵸? 피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피를 그냥 이 정도로 4000 정도로 해서 다시 트랜잭션을 만들게요. 자, 트랜잭션을 다시 만들어서 사인을 한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네, 이렇게 쭉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바로 뜨죠. 이게 테스트넷이라서 붐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사토시 여기 뉴 트랜잭션 보이고 멤플에 만사토시가 들어와 있고 트랜잭션에 가보면 이제 10,000사토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페로우를 가지고 테스트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주고받고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주소 하는 거 배웠고 리시브, 샌드 하는 것까지 지금 여기서 다 활용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UTXO 사용하는 거를 볼게요. 자, 이제 언컨펌드 돼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2000사토시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아니면 이게 더 여러 개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 컨트롤을 누르고 키보드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 자, 클리어를 일단 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면 여기에 화면을 좀 늘릴까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면 메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선택하면 이것을 사용하겠냐? 나는 그러니까 UTXO 이거를 사용해서 보낼 거냐? 라는 항목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뜨면 바뀌죠. 예, 만사토시 요 UTXO를 사용할 거냐? 요 UTXO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300사토시를 보내겠다 라고 하면 그냥 샌드에서 300사토시를 입력하면 알아서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10,000사토시에 있는 것 중에서 이 UTXO 중에서 300사토시를 뜯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1000사토시에 있는 것 중에서 300사토시를 뜯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기계의 맘이죠. 근데 내가 UTXO를 관리하겠다. 좀 작은 거에서 먼저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또는 멀티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리저리 메뉴를 사용해 가면서 직접 해보시면 경험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그 활동을 실제 메인넷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쫄리잖아요. 정말 소중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너무 쫄리는데 이 테스트 비트코인은 그런 염려에서 조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TBTC를 주는 그런 사이트가 얼마 없어져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런 사이트 잘 찾으셔가지고 TBTC를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계정을 이렇게 2개 만들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샌드 할 때 에어갭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 스페로우로 와치오니 지갑을 만들고 그러니까 시드 사이너를 가지고 와치오니를 만든 다음에 주고받고 하는 에어갭 트랜잭션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정확하게 담겨있는 매뉴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TBTC 자체가 가격이 없고 그리고 또 손쉽게 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갭 트랜잭션까지 시드 사이너와 스페로우를 잘 합쳐서 확실하게 개념을 익혀 놓으면 플로드를 가지고 내가 내 권한을 가지고 직접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 클리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드 사이너 같은 것으로 셀프 커스터디 할 수 있고, 와치오니를 만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를 이렇게 주소 관리를 하면서 라벨 붙여서 관리할 수 있고, 전송할 일이 있을 때 에어갭 트랜잭션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세트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블루 월렛만 고집하지 마시고 스페로 월렛이라고 하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기초적인 제가 그 메뉴는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갖고 있는 이 UTXO 얘네 두 개를 모아서 제가 원래 그냥 활용하고 있는 이 주소 페이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주소를 이렇게 만든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UTXO에서 두 개 선택하고 Send Selected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Send 누르고 Payback 누른 다음에 자, 두 개를 가지고서 이제 맥스로 보낼 거예요. 맥스로 보내고 Create Transaction을 누르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하고 Create Transaction을 누르고 여기 보면 뭐 하이 P가 있죠. 이거는 지금 수수료 자체가 높고 전송되는 양보다 수수료가 높을 때 이렇게 보여줍니다. 테스트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Finalize Signing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끝났고 브로드캐스팅 퍼블릭 서버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까지 완료가 되면 볼까요? 이쪽의 메뉴 트랜잭션에서는 이제 빠져나간 거 11,000사토시가 빠져나갔고 이쪽 지갑에는 네, 여기 페이백이라고 하는 걸로 최종 남은 거 수수료 빼고 남은 2,117사토시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페로우를 가지고 TBTC 환경, 테스트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냥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